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주제로 찾아뵐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MBTI입니다. 여러분, MBTI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MBTI가 무엇이냐면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요새 너 E야? I야? 혹시 T야? 흔히 16가지의 유형별로 나누는 이 MBTI 검사를 요새 굉장히 유행했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MBTI 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유형, 나의 성격 유형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MBTI가 과연 어떤 건지, MBTI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MBTI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BTI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가 어떻게 발명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MBTI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미국의 1944년 어떤 두 명의 학자에 의해서 탄생했는데요. 그 두 명은 브릭스와 마이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이 둘은 칼 융의 정신분석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총 16개의 성격들로 유형을 나누는 그런 심리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심리검사를 만든 이유는요, 먼저 1944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944년은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었고 저희 한국에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이전의 순간이죠. 세계 2차 대전이 이어가다 보니까 점점 미국의 산업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일자리는 늘어나가는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죽고 사상자가 생겨서 그 빈자들이 생겨나자마자 미국은요, 여성들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채우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에게 무작정 이 업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여성들이 과연 어떤 직무 유형을 띠고 있을까, 어떤 적성들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MBTI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에서도 이 심리 적성 검사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나 또 심리 상담을 할 때나 정신과에서나 혹은 지금처럼 일상생활에 남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서 MBTI를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이 MBTI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어 있었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을 투입했고 이 여성들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MBTI가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MBTI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MBTI는 총 몇 가지의 유형이 있죠? 총 1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이 MBTI 구성하는 것은 바로 E, I, 또 S, N, T, F, P와 J이죠. 이 총 8가지의 유형이 있고 이 4대4의 비율로 이것들이 조합돼서 총 16가지의 유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16가지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성격들을 나타내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는 많은 범주의 사람들의 이 개성과 성격, 이런 장단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16가지 유형으로는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BTI가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우리가 활용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먼저 장점은 당연히 이 성격 유형은 16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이 성격 유형 검사가 테스트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테스트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내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띠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너 이야? 되게 외향적인가 보구나. 너 아이야? 되게 내향적인가 보구나. 뭐 너 S야? 되게 현실적인가 보구나. N이야? 혹은 조금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구나. 너 T야? 너 T야? 지랄하고? 그러면은 야, 이성적인가 보구나. 너 F야? 너 많이 우렸겠구나. 뭐 P야? 너 좀 게으르구나. J야? 아우 좀 집착적이고 계획적이구나 너. 이렇게 간단한 유형들, 큰 틀에서의 유형들로만 구분지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새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뭔가 이 MBTI가 흥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항상 하던 질문이 너 MBTI 뭐야?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제가 MBTI 맞춰볼게요.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MBTI를 맞추면 그 사람들의 성격의 유형, 또 나의 유형들을 알릴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에 큰 장점이 있고 또 남들로 하여금 나를 홍보하는 데 큰 강점이 있죠. 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 MBTI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성격 유형이 어떻고 나는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쉬운 MBTI는 여러 용도로 많이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점이 무엇일까요? 단점이라 하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우리가 장점으로 적은 이것들의 반대입니다. 즉, 테스트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은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요. 문항의 개수가 적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짧은 문항, 여러 가지 단편적인 문항으로 여러분들의 개성과 성격과 행동 심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제가 뭐 정신과에 가거나 어떤 교육 시스템, 교육시설, 교육센터 같은 데서 정신상담을 받거나 제가 심리상담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검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 심리검사를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테스트를 하냐? 무려 40분이 넘는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평균적으로 몇백 개의 문항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답해야지만이 진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자세한 나의 성격 유형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온전한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항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항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MBTI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문항 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기엔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지만 반대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나라는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 내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도가 낮다 보니까요, 반드시 신뢰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드리면 신뢰도가 낮다는 증거가 어떤 분들은 뭐 기복이 있어서 MBTI의 결과가 매번 바뀌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할 때는 이런 MBTI 성격 유형이 나오고 또 내가 기쁠 때는 어떤 MBTI가 나오고 또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MBTI가 이렇게 나오다가 스트레스가 없이 여유 있을 때는 MBTI가 다르게 나오고 뭔가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내 감정과 내 집중력과 혹은 나를 거짓으로 내가 원하는 MBTI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일희일비하면서 성격 유형 검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정신감정을 의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도가 높은 검사들을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단점을 얘기한다는 건 MBTI를 까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장점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많은 사람들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유형들과 남의 유형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을 쉽게 더 이해하고 나를 쉽게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MBTI를 오늘 간단하게 MBTI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MBTI를 TMI 강의 시간에 꺼낸 이유는 당연히 MBTI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고 많이들 이용하시고 이 MBTI가 뭔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 MBTI를 통해서 어떤 목적에서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제 MBTI가 ENFJ거든요. 제가 ENFJ라고 해서 이 ENFJ라는 결과에는 뭐 이런 성격 유형이 있고 이런 행동 패턴이 있고 아는 것은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좀 선호하고 누군가의 성격 유형과는 좀 안 맞고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할 땐 좀 잘 맞고 어떤 사람과 연애할 땐 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점점 나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남이라는 존재에 대한 배려심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를 알면 알수록 배려심이 줄어들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확고해지는 순간부터요, 나랑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도 확고해진다는 점입니다. 나 저런 사람은 안 맞아. 내가 심리검사 해봤더니 꼭 저런 사람이야. 저런 MBTI랑은 좀 잘 안 맞더라. 라고 생각해버리는 습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들이 일어나면 어느샌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저함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변명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어른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주변이 내 입맛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랑 잘 맞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후임과 선임으로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좀 싫어하는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MBTI는 걸 알면 알수록 이런 MBTI에서 이 사람들이 싫었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의 MBTI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ENFJ라고 했었을 땐 어느 부분에서의 내향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MBTI는 건 옳고 그름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고 싫어할 수 있는 이유가 MBTI에서 찾을 수 있으나 결국 우리가 정신감정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약점과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극복시키고 또 내 장점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린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분석하고 이 MBT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높아졌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더 나를 가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MBTI를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새는 하도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MBT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MBTI를 사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MBTI를 그저 재미, 유흥거리 혹은 문화로서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내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점은 꼭 고쳐야겠다. 내가 내성적이면 좀 외향적일 필요도 있겠다. 내가 좀 감성적이면 때로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연습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성적이라면 또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쩔 때는 공감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선들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항상 계획적이었다면 너무나도 이 계획에 집착해서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조금 더 즉흥적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현실적이게 계획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맛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강의를 제가 진로에 대해서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로 강의 들으셨을 때 꼭 TMI 강의, 이 MBTI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큰 심리 검사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MBTI 검사를 해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해 보시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알아야 결국엔 내 진로, 내 미래를 꿈꿀 수 있듯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든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난하고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께 찍어서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민, 철학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의 내리고 고민을 해보셔야 그래야 내 삶을 주체적이고 주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삶의 건축물을 스스로 쌓아 올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이 기반 다지기, 즉 나의 마인드를 다지고 나란 존재를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성격들, 내 심리 상태들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MBTI를 이해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BTI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항상 전 기다리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TMI 강의, MBTI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